테니스 치러 배우러 갔어요. 그러다가 테니스 계속 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5%도 안 되지 않아요?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는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사람이 한 30에서 50% 낼까? 아, 나 운동 너무 계획하고 돈 내고 안 해서 너무 흥분돼. 이래요? 더 하기 싫죠? 근데 코인에서 30%가 날아갔어요. 여기서 자극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행위랑 이 행위가 달라요. 왜 이 구조가 다른 것이 발생을 할까? 여기서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것이 돈인데 이 돈이라는 애는 안 됐을 때도 자극을 만들어요. 그럼 그 원인이 뭔지를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해보신 분 계시나요? 왜?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은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오늘 칠판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현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는 내용으로 우리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소비 관련된 것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와 현금 사이가 아니라 양쪽 측면에 소비도 영향을 되게 큰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좀 넓은 주제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범위를 다루면서 기존에 좀 다루기 어렵거나 다루어지지 않는 다차원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 어떤 질문을 준비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인사 안 하고 시작하나요? 두 사람은? 충성! 한 사람만 인사하나? 충성! 메딕! 똑바로 우리 메딕! 우리 파트장님이 의무병 출신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공두부대, 의무병, 분대장 교육대 조교. 이게 군에서 소수의 직급 임무들이잖아요. 소수 임무된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있긴 하네요. 네, 자, 뭘 얘기해 볼까요? 군대 얘기를 말씀하셔서 네. 궁금했던 네. 부분이 군대에서 돈 어떻게 현금 어떻게 관리하냐고? 군대에서 사고 난 적 있으세요? 있죠. 어떤 이유로 사고가? 94년 8월 군번인데 1년을 분대장 교육대 조교를 하기 전에 1년은 휴전선에 있었어요. 그 휴전선에 페바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휴전선 중부전선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9개월을 근무하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휴전선 근처에는 6.25 때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쥐들이 그때에 사망한 사람들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행성 출혈이 한탄강에 많은 지역이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라고도 하잖아요. 저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걸리면 어떻게 확인하냐면 겨드랑이에 들면 여기 겨드랑이에 있는 이 그 혈관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 와중에 그게 걸려가지고 그게 걸리면 잘못하면 바보 돼요. 실제로 저희 병자님 한 분은 그렇게 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치료제가 정확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액만 그냥 무지막지하게 계속적으로 회전시킵니다. 몸을. 그래서 빨리 나쁜 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한 달 동안 수액만 20일 동안 맞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괜찮아져서 끝나고 나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왜냐면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전화했는데 그랬냐? 라고 하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가족들은 쿨해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그때도 네. 뭔가 이렇게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었나요? 군대 가기 전후로도? 저는 이제 원래 회계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회계사보다 그 금융권에 가는 게 나을 거라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군대에 가고 바로 이제 어학연수를 가려고 준비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군대에 간 이유가 회계사를 그만두고 금융권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갔어요.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저희 큰누님이 회계사인데, 예, 그래서 회계 관련된 책도 다 있으니까 그걸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직접 회계사를 해보니까, 이게 남자가 오래 할 직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조언을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어학연수 갔다 오고, 경제학과였으니까 어학연수 갔다 오고,
나서 금융권에 취업해서 금융 쪽에서 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해서 군대를 그때 간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네. 뭐 지금과 비교해 보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금융권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시고 했을 때 그때 경제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었나요? 최악의 개판. 제가 그 92학번이고 제대를 96년에 했고 97년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때가 98년, 1998년 뭐 국가부도의 사태에 처음으로 그 당시에 저는 직업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학생은 뭐 웬만한 데 졸업하면 다 그냥 한 네다섯 군데 중에서 골라서 취업해 이런 상황의 세상이었잖아요. 그게 끝나버려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17개 이력서를 썼거든요. 이력서라는 것을 한두 장 이상 쳐보는 처음 상황에 노출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는 다 정규직을 뽑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제도도 처음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규직을 안 뽑는데 우리나라에서 딱 세 군데 회사가 그 98년에 정규직을 뽑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인 태평양 그 당시에 화장품 회사 그리고 신영증권 또 한 군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업은행이었나? 하여튼 세 군데밖에 안 뽑았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이 태평양과 신영증권이 최종 면접까지 됐는데 그 최종 면접된 게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날 신영증권은 여의도에서 하루 종일 시험 보고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태평양은 용산에서 길 건너가면 거기서는 면접만 보면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고민하다가 그래도 원래 금융권을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보자라고 해서 도중에 다시 태평양 면접 보러 가서 그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했다가 다시 돌아왔었어요. 그 사이에 공백 시간에 하면 둘 다 해보려고 트라이는 해봤어요. 그래서 98년은 제가 신영증권에 면접을 올 때는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이 아니고 280 몇이었어요. 지수가. 그리고 98년 12월 7일이 우리 동기들 입사한 날이었는데 그날은 400대 초반이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뭐 2000 얼마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간 좀 동기들 간에 끈끈함이 좀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 돼서 지금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신영증권 동기들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게 50대 되고 하니까 이때 말들이 많아가지고 시끄러 죽겠어 아주 그냥 점심 모이면은 조용히 좀 합시다 좀. 나 진짜 네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면 그때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옥투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발전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투자 관점에 있어서. 근데 약간 이게 우리가 평상시 콘텐츠는 아니니까. 네. 발전이 뭡니까? 성장했다? 좋아졌다? 좋아진 게 발전이에요? 파트장님 발전이 뭐예요? 나아졌다라는 방향으로 나아졌다. 개선됐다. 개선됐다. 네.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개념은 방향성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파트장님 사례가 조금 더 적합할까? 이거는 약간 의도는 없어요. 근데 몸무게가 10kg가 쪘다. 몸무게가 10kg가 찐 것은 몸무게가 늘어난 거죠. 네. 발전입니까? 발달한 거죠. 근데 뭔가 커진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진 것만으로 발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98년을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2025년인데 그럼 98년에서 2025년이 된 것은 발전이 맞아요? 그 단어의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발전이라기보다는 변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의 변동이 크게 없을 때는 그 상황이 강화되거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998년을 얘기했는데 1998년에 이랬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랬던 상황에서 2025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커지기도 했고 이게 같다고 할게요. 더 커지기도 했고 방향성도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하면 저는 이게 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이 질문은 금융으로 대답할까요? 아니면 전체 사회로 대답할까요? 사회로 대답하면, 이 98년과 2025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이러한 모양새가, 여기는 지금, 여기도 둥그랬고, 여기도 지금 둥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둥그랬는데, 지금 현재 둥그런 거 맞아라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당시는 우리나라한테는 IMF라 부르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전체 금융 용어로는 Asian Financial Crisis예요. 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고, 그렇지만 이때 로직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2008년에 서브프라임으로 기존의 경제 로직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2013년 정도의 유럽 위기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2018년에 탈세계화의 시작으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큰 거는 끝났나요? 네. 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2025년 뭡니까? 트럼프 얘기. 그거를 이제 사람보다 따지면 권위주의와 파시즘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권위주의화라는 부분에 이 네 개가 겹친 상태에서 지금이 있어. 그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의 상황이 이때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같은데 지금은 나는 이게 세모인지 별인지 막 뭔지 막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 크기는 커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발전이라는 기존의 얘기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 크기가 들어가니까. 분명히 발전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과학은 AI 등등을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발전과 혼돈이 라는 부분이 더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을 그냥 2025년 이거를 저는 과거보다 발전했느냐라는 질문으로만 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저희가 또 금융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네.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은 전부 투자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투자적인 관점으로만 줄여서 얘기를 하면 서프라임 사태라는 부분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안 하지만 이때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기억하시죠? 두 번 임기를 했죠. 이때 처음으로 미국은 글로벌 경찰 국가를 종료한다라는 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세계화의 씨앗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자기네 내부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내의 문제가 너무 커. 내가 지금 딴 데까지 돌아볼 수가 없어. 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탈세계화의 씨앗도 저는 이때 탈세계화 여기서는 이거는 정치 경제적이고 경찰 국가의 요것은 정치는 선언만 했고 요것은 선언. 경제는 사실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해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럽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개입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이 거입을 안 한 것을 중국의 자금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은 미국이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컨트롤하던 상황에서 미국이 아닌 야 너희가 해 라고 일정 부분에 분업이 된 거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고 나니까 중국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전 세계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더 되는 역할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이게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자신감이 더 커지고. 커지죠. 이게 올라가면서 2015년에 이 자신감에 의한 게 더해져서 중국 증시가 폭등을 하죠. 이 자신감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개판나지만 이 부분에 올라가는 것엔 이 부분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너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결정한 게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 정책을 이때부터 강화하기 시작한 부분으로 다시 이 방향성이 얘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전까지가 세계화의 극단위 현상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고 여기서는 탈세계화의 구조로 경제가 바뀐 것이죠. 경제 구조 변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이 어떻게 될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2020 코로나가 끝나고 20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를? 22년 정도. 22년 정도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구조 변화를 명확하게 반영시키기 어렵죠. 그리고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한 정책을 썼죠. 뭐냐, 사람들 못 다니게 하고 돈 풀고. 하지만 여기서 예외는 중국은 그렇게 돈을 풀지 않았어요. 중국은 돈을 풀지 않았고 비중국은 유동성을 이렇게 올렸죠. 그러면서 이때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왜냐? 인터넷은 되고 플러스 못 가, 어디 못 가, 이동 불가. 이 두 개가 합쳐져 버려가지고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확 증가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끝나고 나서 2023년과 24년에는 이 모든 현상의 위너가 미국이야. 라는 개념이 24년에 발생한 것이고 25년은 뭐지? 지금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 25년입니다. 이게 투자의 흐름에서의 중요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왔죠. 사실 지금 그 얘기 해주시면서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이 증가한 2023, 24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현금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걸로 화두를 던지기도 했으니까 네. 저는 현금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 현금은 아니고 예금이라고 하는 안전하게 두는 돈의 인식이 저때 확 바뀌지 않았나? 라는 그쵸. 생각도 하거든요. 이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때 현금에 대한 개념, 현금 개념의 변화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사이에 많이 변화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저는. PD님 동의하십니까? 네. 왜요? 왜 동의하세요?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네. 더 본격적으로 정보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투자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개인 투자자의 어떤 손실도 리스크가 있는 게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현금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지지 않았나? 오케이. 파트장님은 어떤 표현으로 쓰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보다라는 인식이 생겼다라고 저는 오히려 판단을 합니다. 그 자산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해버리니까 단순하게 예금이나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손해다. 이걸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산으로 치환을 해야겠다. 레이달리오 선생님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책을 많이 파셨는데, 그죠? 네. 근데 이제는 좀 사람들이 실체를 좀 아시죠?
결혼을 굉장히 잘하시고 책을 많이 파시는 분으로 투자자는 것보다 실체가 좀 이제 많이 좀 네, 뭐 드러나셔가지고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상에 참 진짜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이 말은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얘기하셨고, 피디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개념이라고 했는지? 틀린 것 같아요. 아니야, 틀리고 맞고라고 생각하지 마요. 틀리고 맞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개인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나 비중이 커지면서 영역, 개인의 영역의 확장으로 지금 네. 보신 거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네. 어떤 손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리스크가 커져서 현금에 대한 비중이 커지지 않았나, 중요도가 커지지 않았나. 전보다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이 투자 많이 하는 상황에서 뭐 변동이 자산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 자산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캐시에 대한 역할도 달라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저는 두 부분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비율로 따지면은 100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PD님 생각에 한 30, 한 3, 한 이 정도, 7 정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현금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이때 정부에서 처음으로 돈을 받아왔어요. 정부에게 모두에게 현금이 지급됐어요. 이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의 변화에 이 행동이 발생한 게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오기 전까지 2008년에서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집을 쫓겨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금융기관과 이 사태 때문에 영향을 받는 대기업들한테만 돈 줬지 개인들한테 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이 매우 커져 있어서 2000년대를 오는 상황에서 여기로 오는 사이에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이런 것들이 힘을 받은 게 미국의 구조는 거의 이렇잖아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소수 이런 구조인데 문제는 여기에 터졌는데 여기다 돈을 안 주고 여기다만 주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심이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해 놓은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라는 사태는 무슨 문제예요?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은 아프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안 아픈가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코로나의 문제도 이런 문제죠. 모두에게. 게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된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여기다가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썼던 첫 해. 역사상 인류가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이 되니까 캐시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 잔고에 없어야 되는 잔고에도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시라는 개념은 지저분해서 못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치가 흔해, 약해 라는 개념을 트래시라는 비유를 써서 표현한 표현인데 왜 약해졌어? 많아졌으니까. 많아지면 그 다음 문장 하나 붙이면 뭐 붙일래요?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자, 한 문장씩 해주십시오.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쓰레기. 많아지면 쓰레기 된다. 쓰레기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파트자님 많아지면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나도 있으면 좋겠다. 네, 네. 뭐 많아지면 우리가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런. 두 분이 같은 얘기를 하신 거고. 제일 유명한 책 중에서는 하나가 있죠. 많아지면 달라진다. 지금 얘기하셨던 것은 달라지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걸 좋은 쪽으로도 많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하루에 운동하는 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늘리면 그러면 건강이 좋아지죠. 많아졌으니까 달라진 거잖아요. 그 달라지는 개념들에 대해서 이때는 플러스 값으로 이 기간 동안에 작동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안 됐으면 뭐 정치, 사회 체계가 다 난리 났겠죠? 그렇게 않도록 그 순기능을 이 당시에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드의 밸런스 잔고가 2008년도에도 그 유동성을 풀면서 서브프라임 깎으면서 올리고 늘렸다가 다시 코로나 사태에 또 뭐 대충 그 기간이라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20년에서 24년? 네. 23년이면 처음에 이렇게 늘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린 이게 유동성을 늘린 거란 말이에요. 돈을 늘린. 그 부분에 순기능이 있지만 이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순기능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이 반대 기능이 뭐였어요? 기억나시는 게? 이때 저 돈 많이 풀어서 어떻게 됐어요? 뭐가 생겼습니까? 물가가 많이 자활용했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이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가 시장이 2022년도 정도였나요? 그때 빠지고 정책이 잘 안 돼. 트랜지토리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지나고 나서 이 단어 아직도 써? 파월 지금 저 그때 그 문제 쓴 걸 아직도 써?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오토 같은 사람은 저 단어를 타리프에다 엮어가지고 쓰고겠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이 문제가 된 단어가 이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정책에 대한 것들에 인플레이션이 역사상 없었습니까? 있었죠. 1970년대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2차 대전 끝났을 때는 극단적으로 많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독일도 2차 대전, 1차 대전 사이에 월간 상승률이 10,000%를 갔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일본에서도 실제로 10,000%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발생했었던 정책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좋아진 거 어려울 때 뭔가 부러져 가지고는 좋게 했다라는 게 이렇게 광범위한 예가 처음인 거죠. 그래서 뭔가 처음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것에 따른 큰 변화들이 발생을 하고 그 변화가 단기간에 생겼다가 없어지고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는데 그 장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금 개념의 변화예요. 현금에 대한 가치 이게 정말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게 영역이 확장돼서 어떠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사람, 사용하는 주체의 변동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개념 안에 현금이란 개념도 같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현금은 약간 혼돈스럽지는 않은 느낌을 약간 주는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생각은 좀 강하게 연결은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양약 연결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약 연결 정도인가? 지금 제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현금이 저렇게 막 유동적으로 변하고 막 생겨났다라고 했을 때 평소 콘텐츠 촬영하실 때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관세 정책으로 뭐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장 상황일 때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된다. 그랬을 때 현금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건지 투자자로서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또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현금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거나 관점이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다뤘던 저 2008년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왜냐하면 저 때 이후로 정책에 영향을 많이 준 사건이었으니까 저 때 이후로 시장을 보는 방식에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그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복잡게도 2007년, 8년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제가 이것을 2008년 이전을 단순계로 세상이 돌아가고 이제부터 복잡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현금 개념을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덕분에. 근데 이렇다면 현금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겠죠. 자, 그래서 이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과 책과 뭐 그런 것들은 다 있으니까 반복하긴 그렇고 그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때 바뀌었던 이 단순계와 복잡계라는 제가 뭐냐면 이때를 사이클 경제다. 여기는 비사이클 경제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경기 사이클 순환론대로 움직였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라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게. 그것처럼 시장을 보는 방식도 변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민스키라는 분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원래 이것은 장폴 로드리게라는 분께서 한 버블 이론에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우리가 지금 늘 많이 쓰고 이제는 익숙하시잖아요. 이때는 이제 굉장히 잠재적인 부분에 있고 그게 이제 진짜인가 하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여기서 밝혀지고 여기서 스마트 투자자들은 스마트 머니는 머니 들어오고 언론 들어오고 여기에 일반 투자자 들어오고 일반 투자자 여기 진짜 진짜 계속 할 수 있어 하다가 이제 뒤진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모양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이클 모양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렸던 이 모양에 더 가깝게 된 거잖아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주식 팔아, 어깨부터 팔아. 어깨부터 팔기 시작해서 여기서 다 팔아. 그 다음에 무릎부터 사 들어가. 빠지는 데도 계속 사. 여기까지 계속 세게 사고 여기까지는 즐겨. 여기는 하지 마.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생각에다가 저는 생각을 더해서 이거는 가짜는 이렇게 되고 진짜는 이렇게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구조로 바뀐 상황에서는 뭐냐면 이것은 이 상황을 제일 많이 얘기하던 용어가 예전에 주식 시장의 사계절이었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봄에 하고 여름에 즐기다 뭐 이렇게 수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예전에 끝났고 이 부분이 끝난 이유가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의 속도가 바뀌고 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걸 지금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뭐냐면 여기서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안 할 때 하지 마. 이게 좀 되겠다. 여기는 여기 봄 여름은 여기는 할 때, 안 할 때. 이렇게 구분이 지어졌던 상태였기 때문에 할 때는 현금을 쓰고 현금 사용, 안 할 때는 현금 증가, 보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딘지 그 다음에 종목마다 산업마다 다 달라요. 여기서는 산업도 순서가 있어요. 선두 산업이 여기면 그 다음 산업은 여기 가고 있고 그 다음 산업은 여기 가고 이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긴 그 순서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을 때는 같은 시간 안에 이 상황이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업종은 이걸 그러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이러고 있는데 중국은 예전에는 미국이 여기 있으면 다 중국은 여기 있고 한국은 여기 있고 뭐 이런 순서가 따라가고 있고 뭐 이런 그림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를 미국이 만약에 그냥 여기라고 해볼게요. 이 시점에서 중국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한국은 이거 좀 다시 그려야겠다. 한국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A, B, C라고 할게요. 나 예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산업이나 국가 여기는 또 다른 곳, 여기는 종목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동시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할 때와 안 할 때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동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슨 관점으로 가야 되냐면 저 때의 이 방식을 분명히 여기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쓰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동시간화된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을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여기다라고 하면 여기는 줄여야겠죠. 그렇죠? 위험자산을. 근데 여기는 넣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는 가장 화끈한 상황일 거잖아요. 그럼 이 줄인 것을 여기다 옮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현금을 활용도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현금이냐 현금이 아니냐가 있는데 이때는 A에서 B로 옮기는 게 가능하면 현금은 과거보다는 적게 가지고 있는 게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슈가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뭔가가 위험한 게 다시 나와서 전 세계를 다 영향을 준다.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이 방식을 써야겠죠. 현금을 증가시켜야겠죠. 모두한테 영향을 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슈별로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저 때는 타이밍별로, 시기별로 달랐던 것이고 이때는 이슈별로 달라지는. 이때는 시기별. 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를 강에서 사는 것 같이 강에서 산다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표현인 거죠. 지금은 최근에 미국 시장은 이 험난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24년 대비. 그러면 험난해진 바다이니까 험난해진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게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파도가 높아지면 그 예전에 막 아주 좋은 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짐을 막 이렇게 싣고 있었는데 파도가 막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세졌어요. 그러면 이 배가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 이 짐들을 막 버리죠. 옛날 영화에서 보면. 왜요? 얘를 타고 다니는 것에 이 위가 가벼워지는 게 더 살기에 적정하니까 라고 하는 이 버리는 게 바로 위험 자산을 매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현금을 늘리는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비가 오거나 이래서 날씨가 바람이 세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강 밖으로 나가야죠. 버릴 필요 없잖아요. 한 몇십 미터 가면 옆인데 강이 아무리 넓어봤자 그럼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행동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아예 현금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여기서도 현금은 이거 버린다는 얘기는 현금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매도하면 빵 아니잖아요. 그때 현재 가격으로 파는 거잖아요. 현금을 증가시키지만 둘 다 현금을 증가시키지만 하는 행동 자체가 얘는 여기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서 갈 수 있고 하는 상황의 차이가 있는 거죠. 관점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현금을 늘린다라는 것보다 네. 위험 자산에 대한 걸 판단하는 걸로 조금 더 커졌다. 그러니까 여기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 시기별이라는 것만큼 이 시기에는 적당한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다는 거죠. 이 시기별로. 여기서는 현금의 우위가 확실해요. 현금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안 좋아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얘는 안 좋은데 얘는 좋아.
라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는 대안이 여기서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세상에서의 대안의 강도는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강도가. 이때의 대안은 뭐겠어요? 장기 채권 매수. 장기 채권 매수를 하면 이때 금리가 낮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나요. 근데 여기서는 장기 채권 뭐 A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B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C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지금 다른 상황이 될 것이고 그 현금보다는 여기서 가는 게 낫지 않아? 라는 것도 대안이고 그냥 얘네들이 이쪽에서 하던 방식대로 유용하니까 이 부분을 적용해서 그냥 장기 채권 사는 것도 방법이잖아. 뭐 지금은 미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미국 10년물을 지난번에 4.8%까지 갔죠. 4.89%까지, 4.89%까지. 이 4.89%에서 지금 4.2%까지 해서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 방식을 동일하게 쓰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난 중국 시장 살래. 나는 유럽 시장, 유럽 방산주 살래. 라고 하면 더 나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대안의 개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대안에.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비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지금은 워터월드 됐다. 나갈 수가 없다. 계속 바다 위에서 우리가 유동성의 바다. 이 유동성을 계속 모든 정보가 늘려놔서 유동성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워터월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구조를 얘기 드리는 거고 이 구조에서는 현금이라는 것은 대안이 전보다 존재하는 구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을 그냥 갖고 있고 그냥 가지 않고 있는 이 시기별 대응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있었던 예를 든다면 작년 연말부터 어떤 분이 이건 지나고 난 거예요. 이 쉽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AI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돈이 잔뜩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판단을 만약에 어떤 분이 했다라고 쳐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서 지금 IT 제품이 이구환신 정책으로 많이 팔려서 레거시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AI와 관련된 주식을 매도하고 혹은 선물로 공매도를 치고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회사를 매수하거나 이렇게 전략을 짰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애도 안 되고 다른 애도 하니까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 이런 식의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행동할 수 있는 대안이 더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 이게 동시간에 발생했으니까. 2008년 이전에는 이 전략은 왜 안 됐겠습니까? AI가 없었잖아요. 세상에. AI가 없었던 게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이게 학문과 연구로 존재했죠. 그렇죠? 근데 주식으로 시장에는 AI가 2008년 이전에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과학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시점을 넘으면서 생겼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대안이 늘어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현금의 개념을 이해를 하다가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금이 많아진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판도가 바뀐 게 네. 현금이 많아진 거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그렇죠. 있겠네요. 지웠네. 아까 많아지면 달라진다.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 투자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참여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앞에 말씀 주신 사이클 경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영향이 있으니까 네. 실제 그냥 현금으로 보존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전략이기도 하고 그렇죠. 동시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거에 대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판단을 찾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최근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네. 그래서 내가 현금이 아니라 다음 거 뭘로 가야 돼? 뭘로 가야 돼? 막 이렇게 너무 찾는 거 아닌가? 오히려 현금을 들고 있는 거를 부담스러워한다. 예수금이 남아있음에 부담스러워. 이런 걸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투자에 대한 판단보다는 중독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다가 그 반복되는 현상을 계속하고 있게 되면 사람은 그걸 안 할 때의 허전함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투자를 왜 못 빠져나오냐 한번 한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할 확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 치러 배우러 갔어요. 그러다가 테니스 계속 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퍼센트로 5%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5% 하는 분들이 이제 건강해지고 재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는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사람이 한 30에서 50% 낼까? 감독님 코인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벌고 싶은 욕망. 더 벌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거는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다 있죠. 지금 욕망을 얘기하셨고 그럼 테니스는 건강해지려는 욕망은 없어요? 있잖아요. 그건 왜 안 그래요? 같은 욕망인데. 자아실현. 자아실현? 예, 이거 테니스 치는 우리 전우님들 보면 엄청 우리 감독님한테 공 한번 날리겠는데? 자아실현, 욕망. 그렇죠. 이것이 다 이제 자아실현을 하는데 건강은 약간 수단적인 부분의 느낌이 좀 있죠. 이걸 가기 위한 건강은 필요한 것. 수단. 근데 투자를 통한 것은 투자 성과는 자아실현과 좀 일치시키려는 이러한 느낌이 좀 있으시죠?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내가 성공했어, 성공한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차이는 뭐예요? 돈이 안 들어서. 돈이 안 들어가서? 둘 다 돈이 들어가는데 얘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투자 성공 비율은 5% 지속 성공 비율은 5%밖에 안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코인은 여기보다 더 적지 않아요, 혹시? 비슷해요? 그런데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는 이 욕망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부분은 안 되고 성공하는 비율은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얘를 지속 확률이 여기 테니스라고 할게요. 테니스를 하는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게 이 욕망에 의한 이 확률은 작은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실패 확률이 95%고 성공 확률은 5%인 것을 하는데 얘가 지속성이 테니스를 계속해서 건강을 이루는 것보다 지속성이 최소한 5배 이상 높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게. 동의하십니까? 네. 왜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변화가 빨리 보이니까. 변화가 계속 보이니까 확인 빈도 높다라는 걸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있나요? 중요도가 돈이 크다라고 얘기하신 맞나요? 네, 오케이. 하트샤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네. 생각이 실천이 쉽다는 쉽다는 나이브한 생각? 네, 그냥 쉽다. 그러니까 일단 실행이 좀 쉬우니까요. 실행이 쉽다. 네. 얘는 그냥 클릭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가서 뭐 준비 운동하고 막 등등 많다. 등등등등 많다. 오케이.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가 잘 안 되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소수만이 하는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느낌이 안 들죠.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자극을 얻습니까? 나 운동 너무 계획하고 돈 내고 안 해서 너무 흥분돼. 이래요? 아니면 이걸 내가 뒤집어 엎기 위해서 내가 내일은 꼭 갈 거야. 막 이런 의지가 막 생기고 막 그 다음날 그래집니까? 더 하기 싫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코인에서 30%가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좋은 느낌은 아니죠. 좋은 느낌은 똑같이 아닌데 자극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자극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행위랑 이 행위가 달라요. 내가 이걸 어떻게든 다시 이걸 뒤집어서 벌려고 하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막 하고 있는 이상한 이 자극이 생겨요. 이렇게 된 이 구조가 달라요. 왜 이 구조가 다른 것이 발생을 할까? 여기서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여기 안 썼나? 돈인데 이 돈이라는 애는 안 됐을 때도 자극을 만들어요. 다른 행위와 다르게. 그럼 그 원인이 뭔지를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해보신 분 계시나요? 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은 테니스를 창에서 우리 얻으려고 하는 게 건강이죠. 건강해졌다고 돈 벌 수 있습니까? 건강하는데 돈을 버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죠. 여기는 도움이 되는 것이 도움은 되는데 성공한다에 대한 것과 건강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은 잘 안 들죠. 근데 얘는 그냥 돈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돈이 있으면 건강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홈쇼핑에서 지금 팔고 있는 저 집에서 쓰는 자전거 싸네, 싸게 파네. 이거 가지고 타면 여러분 지금 전화 주시면 30% 할인 3개월 할부 나 저거에서 하면 건강해질 것 같아 라고 돈을 가지고 이것을 홈쇼핑에서 사는 것이 이게 건강행위라는 착시를 만들어주죠. 실제 건강은 이것을 살 수 있는 돈과 실제 실행이 합쳐져야 건강행위가 되지 이것을 돈으로 산 매수행위는 이 부분의 절반이죠. 근데 이걸 사면서 이 착시, 그 다음에 감정을 느껴요. 이 때문에 돈이라는 애는 모든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된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되니까 얘가 지금 현재 솔직히 뭐가 돼 있어요? 얘가 실이지.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남녀호랑개비를 믿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별로 안 보시던데? 할머니들이 주로 남녀호랑개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점 보러 가시는 분, 우리 교회 앞에서 점 예약해서 누가 이 친구한테 야, 너 점 저번에 보고 오네 그 용화되며 하면서 교회 예배당 같이 들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러냐고. 우리가 지금 기복 신앙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도 내가 뭔가를 더 얻는데 바라는 대상으로 기복신앙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건강을 원해요. 누구는 요번에 승진을 원해요. 그 절에 가면 그거 옆에 써보기뿌리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요즘 되게 직선적이 되셨더라고요. 아파트 평수를 높여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옛날보다 되게 구체적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잔뜩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결국 뭐로 한다? 얘로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갖고 있어서 돈은 지금 사실 실질적인 자본주의 시대에 이 위치에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을 늘려줬다라는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가 참 지나고 나면 숫자에 약합니다. 2022년 이 정도의 현금을 살포했다는 정책은 그냥 이거는 제 그냥 예시입니다. 마치 기존의 종교가 한 주요
주요 종교 한 3개 있었던 세상에서 종교가 한 100개가 된 거예요. 살포를 해줬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냥 이걸 비유하자면 유일신에서 다신교가 된. 이렇게 되면 형식은 다양해지겠죠. 사실 우리 종교의 역사는 이 거꾸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단순계와 복잡계는 지웠네. 이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현금은 아까 전에 대안이 증가한다. 라는 게 투자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방식 아닐까요? 이 구조가 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가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것과 여기 투자라는 부분이 어떠한 중간에 있고 여기에 정말로 수학이라는 가장 근간에 있는 학문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 뭐 경제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또 투자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물리학도 있고 전기공학도 있고 뭐 패션도 있고 음악도 있고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것을 얼마나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오늘은 이 종교라는 개념을 한번 연결시킨 거예요. 여기다 현금에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대안이 많아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많아진 대안 중에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대안.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많아진 것과 대안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다르죠. 예전에는 사이클을 잘 분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2008년 이전과 이후로 얘기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사이클에 이전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당연히. 예를 들면 어떤 영화에 투자한다. 영화에 투자해서 될지 안 될지 잘 압니까? 게임에 투자한다. 잘 압니까? 지금은 달라졌나요? 지금도 뭐 안 달라졌죠. 그 대신에 영화가 OTT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구조가 돼서 영화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는 OTT에 투자한다 해서 넷플릭스에 나는 투자를 할래.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구조, 영화 A, 영화 B, 영화 C 이렇게 되는 거에서 나는 얘는 여기고 난 이렇게 할래라는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생겼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게임은 제가 보기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ETF에 담아서 여러 개를 담아가지고 얘가 여기다가 내가 배팅해서 하나가 됐는데 이 확률이 적으니까 난 그냥 이렇게 할래. 잡은 당시 이 ETF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 시장이 많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투자의 90%를 차지하고 얘가 한 2%, 얘가 한 2% 이런 식으로 차지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얘네들은 신경 안 쓰고 난 이것만 잘 할래 라고 해서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를 잘 판단해야지 라는 기술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현금을 우리가 지금 쓰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반인 것들이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애도 있고, 약간 좀 쟤랑 비슷하게 생긴 애도 있고, 아예 이런 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기준이나 방식을 정립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립된 방식을 가지고 이 기준을 잘 학습하고 익히면 됩니다. 그렇죠?
학자가 배울학자고 쓰기 익힐 습자잖아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방식이 뭐예요? 없어. 이 기준 방식이 공통적으로 만들기가 지금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되냐면 자기 기준 방식. 그래서 O2가 지금 현재 우리 오투폴리오라는 것을 하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엔드 개인 계좌로 운영을 2개를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예전 같으면은 예전은 뭐냐면 이런 데 나와서 나 따라와 하면서 약 파는 거지. 약 투자 약 파는 거잖아요. 내가 답이야. 이거를 하는 것들이 이 구조에서 나온 행동들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닌 거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2025년이 됐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약에 대해서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 약 찾으려고 다니는 거라고요. 지금은 이게 아니고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 가이드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사람은 이거에서 어떻게 참고를 해서 이거를 해서 내 방식을 더 고도화시키는 자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근본적으로 기준이 사라진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른 식에서 작동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2025년을 최근에 와서 2024년부터도 많이 더 쓰이기 시긴 한 것 같은데 탈진실의 시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정치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실이었다니까. 투자에서는. 근데 지금 이 기간 동안 내내 겪으면서도 아직도 지금 저 진실 찾고 앉았어. 이제는 진실이 없다라니까? 그러면 당신의 목소리를 만들라니까. 근데 왜 딴 데 가서는 참 잘도 그런 거 하시면서 왜 SNS 보면 뭔 이렇게 패션이든 정치든 취미든 자기 목소리 아주 센 분들 참 많은데 왜 투자에서는 왜 계속 이것만 찾고 앉았지? 그거는 왜 그럴까요? 중독이 돼 있어서 그래. 욕망은 있는데 욕망과 중독의 합작품으로 계속 이 약만 찾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약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O2의 방법을 참고해서 만들어? 그럼 이건 뭐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는 것처럼 바이오 시뮬러 만들듯이 이 방식 참고하고 내 방식 넣고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왜냐?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현금도 그 하나의 예전에는 여기서 현금과 현금 아닌 투자 자산 이렇게 된 구조에서 지금은 현금도 있고 투자 자산 A도 있고 B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코인도 있고 하는 이러한 구조 중에서 내가 어떻게 엮고 완전하고 비율을 짜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복잡해진 거잖아요. 이 구조라고요. 지금은 현금을 바라보고 어렵죠. 그러면 이거 몇 년도 얘기했나? 한 10년 전보다 지금 세상 쉬워졌어요? 돈 많이 있는 분들은 쉬워졌나요? 내가 보기엔 돈 있는 사람들이랑 없는 사람들 다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왜냐하면 세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복잡해졌는데 자기 기준은 없으니까 이 세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복잡해졌는데 자기 기준이 있으면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주교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내 탓이오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지금은 이 탈진실의 세상에서 복잡해진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자기 기준을 만드는 데에 좀 더 과거보다 중요해진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캐시 이즈 트래시라는 그러한 말 하나하나의 말들이 중요해지는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삶과 투자에서 O2가 다루는 주제는 삶과 투자지 둘 중에 하나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기준에서 두 가지의 주제에 공통적으로 중요해지는 말이 내 탓이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기준을 만드는 부분, 그 자기 기준을 만드시는데 오투와 우리 팀의 활동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